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문해력 시리즈 2편 내부 관계를 이용해서 저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자기가 쓴 글 중에 어떤 그 문장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고 문해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1탄과 마찬가지로 2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순수하게 진짜 내가 글을 읽는 능력 자체를 굉장히 높여서 글을 잘 읽어보겠다, 문해력을 높여보겠다 이런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시고 그런 거 말고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2편도 스킬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편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 2편에서도 제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좀 쉬운 걸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지 문제 수능 국어 문제가 현재 이제 국가시험 중에는 난이도가 한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문학 시험 중에는 그래서 그거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실전에도 충분히 좀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엔젤라 더크위스가 쓴 더크워스인가요? 그릿에서 한번 또 따와봤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책이. 이런 걸 읽으실 때 또 처음부터 순수하게, 순진하게 또 이렇게 또 천천히 정독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뭐를 조금 보면 좋을까요? 명예전당에 이름 올린 투수 여기까지 읽으면 끝이에요. 나머지 이제 최상의 정도 읽으면 아 좋은 말이 나와 있구나 정도 알 수 있고 밑에 있는 이제 어떤 내가 무엇을 먹고 언제 잠을 자고 이거를 내가 전혀 어떤 글에서 내부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파악이 잘 안 돼요. 어려운 것들이 많죠. 가보지도 않은 플로리다도 나오고 선텐도 나오고 셔츠를 벗지 않고 피칭 후에 손을 아끼고 난로에 장작을 넣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데 초콜릿 쿠키 대신 코티지 치즈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제가 글을 가려뒀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시버의 얘기를 듣노라면 그의 생활이 너무 우울할 것만 같다. 하지만 그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글의 이제 중심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그 다음에 나머지 읽을 필요 없다 그러죠. 어차피 좋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이 사람이 한 말은 왜? 오른쪽에 보시면 시버의 얘기를 듣노라면 그의 생활이 너무 우울할 것만 같다. 이 말이 뭘까요? 왼쪽에 있는 시버의 그 쌍쌍뼈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편집을 이렇게 했는데 시버가 지금 밑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의도랑 관계없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우울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예시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책들, 인용문이 많이 나오는 책들은 항상 그 인용한 사람의 이 저자의 생각을 먼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인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이 저자한테 달린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시 같은 걸 읽었을 때 감상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일반적인 보편적 감상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인용한 사람의 의견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에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다. 아 우울한 얘기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 조금 내려와 보면은 행복했다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우울한 얘기지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명예전당에 이름 올린 투수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톰 시버라고 돼 있는데 행복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우울하지만 행복한 거. 그 다음에 또 밑에 달러에 가보니까 열정이 뭔지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열정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다 읽지 마세요. 글은 대충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의미 단위가 달라지는 데까지가 넘어가면 열정이 있다면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는 열정의 의미에 대해서 썼다는 말이고 이 뒷부분은 열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써뒀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인 관심, 즉 인생 철학에 부합하는 데서 찾게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글은 뭐를 뜻하게 될까요? 우울한 얘기지만 행복한 것이다. 왜? 더 중요한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열정을 느끼기 때문에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마지막에 요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언제 잠을 자고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할지 전부 피칭을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피칭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니까 이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 중에 특히 야구선수 투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피칭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머릿속 되새김질이 되죠. 예를 들어 일광화상을 입으면 며칠 동안 공을 던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광화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손이 벗겨지고 이런 걸 말하겠죠.
때문에 플로리다 가서도 선탠을 피하고 절대 셔츠를 벗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팔과 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피칭 위에 오른손을 아껴야 하므로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개를 쓰다듬을 때나 난로에 장작을 넣을 때 왼손을 사용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한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 뭐죠? 피칭을 위한 오른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체중을 줄여야 하므로 겨울에는 초콜릿 쿠키 대신 코티지 치즈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피칭을 위한 오른손을 위해서 정말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의 말을 읽으면 야, 초콜릿 쿠키 맛있겠다. 겨울에 장작 피는 집에 살아? 코티지 치즈는 뭐지? 무슨 맛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무한한 대로 뻗어나가는 생각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방향 지시가 좀 필요하다. 그게 글의 내부에서 이제 내가 읽을 방향을 찾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수능 국어 지문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2021년도 수능 국어 문제고요. 홀수형 26번, 30번 문제입니다. 이런 글이 나오면은 바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문을 바로 읽으면 안 되고 문제부터 읽어야 돼요. 자, 이 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을 건지 이제 뭐 제가 지난 1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상을 꼭 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28번.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까지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왼쪽에 A를 모두 읽고 오른쪽을 푸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 두 개를 내가 그럼 잘 보세요. 이게 28번 문제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정리를 했다는데 정리가 잘못됐을 수가 없겠죠. 그럼 문제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A 파트는 내가 전혀 읽지 않아도 오른쪽에 이 사람이 정리를 해줬어요. 글의 내용을 뭐라고 해줬을까? 아까 우리 엔젤라 더크워스가 어떤 긴 얘기를 그 사람의 대화를 하면서 이거 참 우울한 얘기지만 행복을 느꼈다고 오른쪽에 정리를 해뒀잖아요. 왜? 열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똑같아요. 이 수능 지문을 A라는 걸 바로 보지 말고 오른쪽에 문제를 보니까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A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아도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한 것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A에는 그 예시가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읽고 오른쪽처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표의 내용을 가지고 왼쪽에 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니까 계약상 급부, 본계약상 급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글 왼쪽에 있는 A도 4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큼직하게 첫째, 둘째가 눈에 딱 띄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빗금을 쳐서 지금처럼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내용을 파악을 해야겠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그 다음에 둘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나오는데 오른쪽 표에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말이 딱딱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전공자가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지문을 이 고등학생, 수능생들한테 이걸 주면서 정리를 이렇게 글씨를 똑같이 매칭시켰다는 거는 똑같은 글씨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잘못 이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왼쪽 걸 읽고 풀겠다는 건 너무 순박한 사고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저는 이제 예시 같은 게 나오면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예시라는 거는 주된 문장을 설명해주기 위한 보조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눈에 딱 띄게 괄호를 쳐놔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주된 문장을 읽고 예시를 그 다음에 읽을 수 있게 이렇게 구별이 되게 이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왼쪽을 요리하면 된다 그랬죠. 오른쪽에 보니까 본 계약 나오고 식사 제공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왼쪽에서 이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본 계약, 식사 제공이 왼쪽 밑에 줄을 끄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이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첫 번째에서 여기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내용은 파란색으로 제가 줄을 한번 그어봤어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D겠죠, D.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왼쪽에 한번 찾아보니까 본계약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앞뒤에 무슨 말이 있나요? 본계약을 찾아보니까 저기 밑에서 그 두 번째 줄에 있고 첫째라고 써 있는 데서 그죠? 그 다음에 대금을 받기로 하는 이란 말이 나오죠. 대금, 본계약.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찾아보면 1번과 5번에 대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1번, 5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법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전공자가 아니면 이렇게 매칭을 해서 푸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의 구조를 이용해서. 오른쪽도 글의 일부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도. 왜? 똑같은 사람이 출제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5번으로 줄인 후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예약상 급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본계약상 급부랑 예약상 급부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자, 그 다음 우리가 원래 힌트를 줬던 빨간색 줄친 데를 보니까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 괄호친 게.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란 급부에 대한 계약상 채권이 발생한다. 머리가 막 빙글빙글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실수록 점점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야, 밑에서는 이 정답을 찾기 어렵겠다. 위로 가보니까 구조가 두 개로 나눠진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오른쪽의 표 자체가 예약상 급부랑 본 계약상 급부 두 개로 나눠뒀잖아요. 문장이 나눠지는 부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괄호서에 보니까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약을 쭉 얘기를 한 거죠.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여기가 뭐예요? 이게 이중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본계약의 내용이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게 바로 예약이다라는 이런 뜻의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응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본계약의 내용이 아까 대금 받기로 하는 거고, 이 예약의 내용은 뭘까요?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니까 이 오른쪽의 지문에서는 승낙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온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보니까 왼쪽에 첫째 보니까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이다 돼 있죠. 그래서 예약은 이 채권이 바로 채권을 발생시킨 예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의 급부 내용은 뭔가요? 넘어가니까 승낙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 매칭되는 말이 있죠. 1번에. 자, 그렇게 해서 승낙이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자체도 승낙하는 것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한 본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 답을 보면 28번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만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제 지식을 동원해서 푸는 게 더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그럼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지금처럼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되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음을 읽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정말로 읽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출제자는 나에게 뭔가 테스트하고 싶은 게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는 글의 형태, 제시문의 형태로 주는 거고, 하나는 문제 형태로 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내가 준 글 넘버 2랑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넘버 1을 너가 잘 조합해서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너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라고 하는데, 실제 출제자가 여기서 묻고 싶어하는 거는 정말로 이 글을 이해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의 구조를 너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구조가 도식화되어 있다면 그 도식화된 구조에 맞게 글을 자르는 연습을 해주면 되고, 어려운 글일수록 뭘 준다? 출제자 분들이 법학을 전공하라는 요청을 고등학생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매칭되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 글씨 자체가. 그래서 방금처럼 승낙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지 이런 걸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 개발서든 수능 국어 지문이든 항상 상대방은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첫 번째 자기계발서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당신의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고 뭔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 글에서 묻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문제랑 제시문의 형태를 줄 테니까 너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청을 그 어떤 상대방의 욕심을 내가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 맞게 독해를 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문해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스킬이고 요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